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 칠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든든한 산이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물이 흐르는 곳이라 사시사철 새소리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록 가진 논밭이 넉넉하지 않아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시기하는 마음도 품지 않았으며 오로지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만 거두어들이는 것을 천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칠성에게는 연하라는 이름의 참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 역시 남편을 닮아 심성이 곱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이른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보내며 집안을 윤기나게 닦고 쓸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기에 초가상간 작은 집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날 날이 많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칠성이 정성스레 심어 놓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정한 부부에게도 한 가지 남모를 근심이 있었으니 혼례를 올린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사람들의 기운을 빼놓더니 곧이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위를 식혀줄 고마운 비라고 여겼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억수같이 퍼부어댔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마을 앞 가을물은 무섭게 불어나 흙탕물이 되어 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은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삽을 들고 나가 도랑을 정비하고 지붕에서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하 또한 눅눅해진 방 안에 군부를 떼어 습기를 없애고 행여나 곡식이 상할까봐 항아리 뚜껑을 단단히 여미며 집안 단속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칠성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에 젖은 쥐가 들어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무언가 묵직한 것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선 칠성은 아궁이 옆 장작더미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사 한 마리였는데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듯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보통 뱀이라 하면 징그러워하거나 무서워하여 피하기 마련이고 더구나 집 안으로 들어온 뱀은 재수가 없다고 하여 내쫓거나 죽이는 것이 예사였지만 칠성은 백사의 눈을 보는 순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백사는 칠성을 향해 고개를 들고 혀를 날름거렸지만 공격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칠성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따라 부엌으로 들어온 연하는 백사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숨었지만 칠성은 아내를 안심시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시오. 이 짐승도 오죽 갈 곳이 없으면 사람 사는 집까지 들어왔겠소.
며칠째 계속되는 비의 굴이 물에 잠겨 피할 곳을 찾아온 것 같으니 우리가 내치면 이 빗속에서 죽고 말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을 어찌 매정하게 내치겠소. 칠성은 뱀을 무서워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빗자루를 들고 뱀을 때려잡는 대신 마른 짚을 한 뭉치 가져와 아궁이 옆 따뜻한 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백색에 다가가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물이라도 듣는 귀가 있고 아는 마음이 있다 하니 내 말을 알아들으려무나. 비가 그치고 날이 갤 때까지 이곳에서 몸을 녹이고 쉬어가거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있으려무나. 신기하게도 백사는 칠성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가 깔아준 집 위로 스르르 기어가더니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전해지자 백사는 떨던 몸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겁이 났지만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지만 칠성의 집 부엌 한 구석에서는 사람과 뱀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며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빗줄기가 한결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본 칠성은 백사가 밤새 그 자리에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사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제보다 훨씬 맑고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칠성은 아내 몰래 달걀 하나를 깨어 작은 접시에 담아 백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배가 고플 테니 이것으로 욕이라도 하거라. 산신령님이 보살피는 영물이라 여길 테니 부디 기운을 차려라. 백사는 칠성이 놓아준 달걀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먹기 시작했고 칠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짐승도 정을 주면 통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에 백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칠성 역시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당장 몰려와 백사를 잡아 죽이려 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징조라며 굿을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낮에는 논문을 보러 나갔다가도 틈만 나면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백사는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백사를 돌보면서 칠성은 묘한 정기 드는 것을 느꼈고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연하도 점차 백사를 식구처럼 여기며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연기가 맵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칠성 부부와 백사는 빗소리로 가득 찬 작은 집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의식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살에 온 세상이 반짝거렸고 눅눅했던 지방 공기도 상쾌하게 바뀌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널어놓았던 멍석을 거두며 활짝 웃었고 연하는 밀린 빨래를 하러 가을가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가 보니 백사가 또아리를 풀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백사가 나가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제 비도 그치고 날이 좋으니 너도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부디 몸조심하고 다시는 사람 눈에 띄어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깊은 산속에서 잘 지내거라. 칠성의 목소리에는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앞날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사는 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나오더니 곧바로 산으로 향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칠성과 연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듯 백사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는 칠성의 발치 주변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햇살을 받은 백사의 비늘은 은은한 광채를 띠어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고
칠성은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도 이제는 무서움이 사라졌는지 잘 가라 미물이라도 은혜는 잊지 말아라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백사는 두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울타리 및 구멍을 통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풀숲 사이로 하얀 꼬리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칠성은 그 자리에 서서 백사가 사라진 쪽을 응시했습니다. 백사가 떠난 후 칠성의 집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기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백사가 생각나면 산 쪽을 바라보곤 했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맑았던 백사의 눈망울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마 피해를 복구하느라 분주했고, 칠성 또한 무너진 둑을 쌓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마중 나왔을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방문을 열어보니 연하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깜짝 놀라 아내의 이마를 짚어보았으나 열은 없었고 연하는 수줍은 듯은 얼굴을 붉히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더니 오늘 낮에 입덧 기운이 있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어 마음을 졸였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조상님이 도우셨나 보다 하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문득 칠성의 머릿속에 며칠 전 다녀간 백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백사가 영물이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섣불리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이름 모를 산신령님께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이웃 사람들은 칠성네 경사를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칠성이가 그토록 착하게 살더니 드디어 하늘이 복을 내리셨구먼. 암 그렇고 말고 늦게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 마을 안악들은 연화에게 몸조심하라며 미역이며 달걀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남자들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주를 권했습니다. 칠성은 속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고 밭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느라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산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오고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나쁜 것은 보지 않고 나쁜 말은 듣지 않으며 태교의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추수되어 곳간에 쌓였고 산과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연화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칠성은 다가올 봄에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는 틈틈이 아이가 입을 베넷저고리를 짓는 아내 곁에서 새끼를 꼬아 금주를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고 아이를 뉘일 작은 요람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겨울밤 화록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인지 해가 바뀌고 봄이 다가올 무렵부터 연화의 건강에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무거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연화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밥을 먹는 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용하다는 의원을 만나 아내의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모의 기운이 너무 약해져서 걱정이로군.
뱃속의 아이가 기운이 세면 어미의 진기를 다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네. 잘 먹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게나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칠성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약 한 제를 지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약을 다려 아내에게 먹였지만 연하의 기운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처가 늦게 아이를 가졌는데 영 몸이 안 좋다지. 그러게 나이 들어 초산이라 더 힘들 거야. 걱정 어린 말들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혹시 집에 부정을 타서 그런 건 아닐까 하며 쓸데없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사는 수다쟁이 팥죽 할멈은 칠성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불길한 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복의 칠성내 지난 여름 장마 때 자네 집 부엌에서 뱀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뱀이 집에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그냥 두면 집안의 기운을 다 뺏어가는 법이야. 그때 그 뱀 때문에 자네 처가 저리 시름시름 앓는 거 아니겠어? 칠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짐승도 생명인데 어찌 함부로 대합니까? 그리고 그 백사는 조용히 비만 피하고 갔습니다. 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백사를 받아준 것이 화근이 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을 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칠성을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게나. 자네가 베푼 덕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지 화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는 법일세. 뱀은 예로부터 재물을 지키는 업구렁이라고도 하고 신의 사자라고도 불렸네. 자네가 진심으로 생명을 구했으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아이를 점지해 준 것일지도 모르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먹고 아내를 돌보는 데만 전념하게. 박노인의 깊은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흔들리던 칠성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 돌무더기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 아내 연하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으나 착한 아내와 죄에 의해 초에 없는 아이에게는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선앙당의 오색천이 펄럭였고 칠성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신호인 양 느껴져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읍내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창백하지만 맑은 미소를 짓는 아내를 보며 칠성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를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칠성은 알근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가을가 버들강아지도 눈을 틔웠습니다. 연하의 산달이 가까워오자 칠성은 미리 산파 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려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산달이 다가올수록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밤이면 헛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밤새 아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우리 아기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소. 칠성의 간절한 응원에 연하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버텨내고 있었지만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만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예정된 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지난 여름 백사가 찾아왔던 그날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에 웬 날벼락이냐며 문을 걸어 잠갔고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고 지붕의 짚이 날아갈 정도로 거친 날씨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연화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칠성은 빗속을 뚫고 산파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산길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칠성은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은 오로지 아내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탕 길을 내달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채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다리에 힘을 풀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으나 칠성은 익숙한 마을길을 감각의 의지에 더듬으며 산파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비쳤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집어삼키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칠성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늦어 아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산파 할머니 댁 살인문에 당도한 칠성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칠성이 왔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한참 뒤 안방에서 희미한 호롱불 빛이 흔들리더니 부스스한 모습의 산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도대체 누구야 웬 난리란 말이냐. 할머니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지만 빗속에 흠뻑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는 단박에 사태의 위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칠성 아범 아니냐. 이 궂은 날씨에 웬일이냐. 혹시 자네 처에게 소식이 온 개냐. 할머니는 서둘러 채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평생 마을의 아이들을 받아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 같은 날씨와 칠성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모를 위한 도구들이 담긴 보따리를 챙기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혀를 찼습니다. 해필이면 이런 날 아이가 나오려 하다니 보통 놈은 아니겠구먼. 서둘러로 가세나. 칠성은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물은 그 사이 더 불어나 징검다리를 거의 삼킬 듯 넘실거렸고 바람은 마치 두 사람을 날려버릴 기세로 윙윙거렸습니다. 칠성은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앞을 헤치며 조심스레 그러나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서는 연화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방으로 들어갔고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젖은 장작은 매운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연기를 마셔가며 억지로 불을 지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자신이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솥단지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칠성은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 방문 앞에 가져다 놓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칠성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연화의 상태를 살피더니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 게다가 산모 기운이 너무 쇠해서 힘을 주지 못하는구먼. 할머니는 연화의 배를 문지르며 아이가 제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애를 썼지만 연화는 이미 탈진 상태에 가까워 눈동자가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칠성 어멈, 정신 차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아이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할머니가 큰 소리로 연화를 독려했지만 연화의 대답은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칠성은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마루를 서성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요란한 천둥 소리에 잠을 깨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습니다. 칠성네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다급한 움직임을 감지한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빗속을 뚫고 칠성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 양반 무슨 일인가 아이가 나오는가. 이웃집 김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칠성은 대답할 기운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마루 밑이나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서서 방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험한데 난산인가 보구먼. 그러게 평소에 연화씨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사람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빗소리에 섞여 웅성거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무리 속에 섞여 있던 팥죽 할멈이 또다시 입방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저 날씨 좀 보라고. 이게 어디 보통 비바람인가 하늘이 노해서 내리는 벌이지. 그때 그 뱀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뱀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내쫓고 소금을 뿌렸어야 했는데 그걸 애지중지 키웠으니 집안에 사달이 난 게야. 할멈의 목소리는 앙칼지게 퍼져나갔고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말이었지만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날씨마저 기괴하다 보니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뱀이 부정을 타서 아이가 못 나오는 건가? 누군가 조심스레 맞장구를 치자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조용히들 하지 못해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망발인가? 뱀이든 뭐든 생명을 살린 일이 어찌 화가 된단 말인가?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에 정화수라도 떠놓고 무사하기를 비는 게 도리지. 박 노인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팥죽 할멈은 입을 삐죽거리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고 다른 사람들도 머쓱해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칠성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의가 정말 아내와 아이를 해치는 화근이 된 것인지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러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산파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 아범, 칠성 아범 더운 물 좀 더 가져오고 마른 수건도 있는 대로 다 가져오게. 칠성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퍼 날랐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물과 수건을 들여밀 때 그는 얼핏 방 안의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이불과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 그리고 땀 범벅이 된 산파 할머니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칠성은 문을 닫고 돌아서며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잠시 밖으로 나와 땀을 닦으며 칠성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소매를 끌고 구석으로 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네. 산모의 골반이 너무 좁은 데다 아이가 거꾸로 들어섰어. 게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잃을 수도 있네. 그 말은 칠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제발요. 칠성의 애원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녀로서도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고 왜 살리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신 명줄에 맡길 수밖에 없어.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지성으로 비는 것뿐일세.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칠성은 망연자실한 채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무릎을 꿇어울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제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착하게 살아온 제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부디 저 두 생명은 살려주십시오. 칠성의 절규는 천둥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간절함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두 손을 모으고 칠성을 따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 아궁이 근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빗속에서 흐릿한 눈을 비비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부엌이었지만 칠성의 머릿속에는 지난 여름 그곳에 머물렀던 백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사야, 네가 정말 영물이라면, 네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다오. 네가 무사히 돌아가기를 빌어준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백사를 불렀습니다. 맹신이라 해도 좋고 미신이라 해도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대답 대신 더 거센 빗줄기만 뿌려댔습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연하의 비명이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아, 크이, 저원 점이 첸네네 쌍네 전에 그 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칠성은 반사적으로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안에서 산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 지금 들어오면 부정타 밖에서 기다려. 칠성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그릇이 달그락거리고 할머니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 쉬어, 숨 눈 감으면 안 된다니까. 할머니의 외침이 칠성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칠성은 문에 귀를 대고 숨죽여 아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정화수를 떠서 하늘에 빌기 위해 서였습니다. 두레박을 던져 물을 퍼올리는 손이 떨려 물이 반은 쏟아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남은 물을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손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바가지를 들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은 뒤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절을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이 아내의 연화를 살려주십사 비나이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빗물과 섞여 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하나가 되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이 절을 하던 장독대 뒤편 어두운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갯불에 반사된 빗방울인가 싶었지만 빛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거대한 것이 풀숲을 헤치고 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웅성거림을 멈추고 모두 한 곳을 주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여름 칠성에 집을 찾아왔던 그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몸집은 훨씬 더 커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신비롭고 푸르스름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백사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가는 듯 백사는 젖지 않은 채 위험 있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칠성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백사는 칠성을 향해 곧장 다가오지 않고 곧바로 연하가 누워있는 안방 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뭐야, 구렁이다, 백사다 하며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났지만 칠성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사의 입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주먹만 한 구슬 하나가 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사가 마루 위로 스르르 올라가자 삐걱거리던 마루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위를 떠가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백사가 안방 문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쳐들자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호롱불 빛이 백사의 비늘에 반사되어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팥죽 할멈은 그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노인은 허신령님이 오셨구나 하며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백사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백사가 내뿜는 기운에 압도되어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백사는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천천히 방문턱에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슬 안에서는 오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빛은 방문 창호지를 뚫고 방간까지 비출 기세였습니다. 백사가 내려놓은 구슬은 문지방 바로 앞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 구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으며 오히려 빗방울이 구슬 근처에 닿자마자 하얀 수증기로 변해 날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신비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신기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고 천둥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사방이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칠성은 그 빛이 마치 아내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원의 불빛처럼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도 잠시 공포에 질린 몇몇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사가 여전히 마루 위에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치거나 주변에 있는 농기구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저것 봐, 뱀이 아직도 저기 있어. 저게 요물이지 뭐겠어. 당장 쳐내지 않으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한 청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며 빗자루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여 맞아, 사람 사는 집에 저런 큰 뱀이 들어오면 안 돼. 저 구슬도 도깨비불 같은 거 아니야. 하며 백사를 향해 위협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백사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살기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앞뒤 잴 것 없이 마루 위로 뛰어 올라가 백사와 마을 사람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백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이 백사는 해로운 짐승이 아니오. 지난 여름 장마 때 우리 집에 와서 비를 피하고 갔던 그 뱀이란 말이오. 은혜를 갚으러 온 미물에게 어찌 몽둥이질을 하려 하시오. 칠성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고 평소 순하기만 하던 그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칠성은 뒤를 돌아 백사를 잠시 바라보았는데 백사는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구슬과 방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도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방문 안쪽의 기운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백사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그 시선 끝에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연화가 있었습니다. 칠성은 백사가 가져온 저 구슬이 분명 아내를 살릴 약이거나 신비한 힘을 가진 물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보게들 잘 보게나. 저 뱀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가? 독을 품고 덤비려 하는가? 저 얌전한 눈을 보고도 요물이라 할 텐가? 칠성의 호소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백사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과연 백사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건하기까지 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때 방문 창호지 너머로 구슬의 빛이 스며들어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호롱불 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고 투명한 빛이 방 안가득 퍼지자 방 안에서는 놀라움에 찬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화라냐?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졌어. 그리고 이 향기는 또 뭐고? 산파 할머니의 외침에 칠성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구슬에서 흘러나온 빛과 함께 은은한 박하 향기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의 약초 냄새 같기도 한 맑은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 나와 마당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그야말로 기적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탈진하여 숨만 간신히 붙어있던 연화의 코끝으로 그 신비한 향기가 스며들자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과 함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연화는 느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가늘게 떨리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연화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칠성 아범 산모가 기운을 차리고 있어. 맥이 돌아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소리를 들은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팥죽 할멈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툴툴거렸습니다. 저게 다 사람 홀리는 요술이야. 뱀이 가져온 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게 뻔해. 하지만 옆에 있던 박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어허,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 빛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탁한 기운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성스러운 빛일세. 하늘이 칠성내 착한 마음을 갸륵히 여겨 영물을 보낸 게야. 입 다물고 지켜보게. 박 노인의 확신에 찬 말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광경의 팥죽 할멈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백사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구슬을 향해 한 번 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백사의 몸에서 나던 광채가 조금 사그라들며 평범한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백사가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아내와 아이를 살렸구나.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칠성의 눈빛을 읽은 백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칠성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는 마루를 내려와 빗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사가 지나가는 길을 홍해 갈라지듯 터주며 경애감 어린 시선으로 그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백사가 사라지자마자 방 안에서는 다시금 산파 할머니의 다급하지만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연화 어멈, 이제 다 왔어. 아이 머리가 보여. 조금만 더 힘을 줘. 백사가 가져다 준 기운 덕분인지 연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마지막 산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신할머니 그리고 백사님, 부디 마지막까지 살펴주십시오. 빗줄기는 이제 눈에 띄게 가늘어졌고 멀리서 들려오던 천둥 소리도 산 너머로 물러갔습니다. 마치 자연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숨죽여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방 쪽을 주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불안에 떨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나아야 할 텐데. 그래, 저렇게 영물까지 다녀갔으니 분명 귀한 옥동자를 낳을 거야.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이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의 거친 호흡 소리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 으악 하는 짧고 굵은 비명과 함께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응강 하는 우렁찬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크고 맑은지 지붕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마루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나았어.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산모와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칠성 아범 축하하네. 고추 일세 아주 튼튼한. 고추야. 산모도 무사하고 아이도 건강하네. 산파 할머니의 외침에 칠성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구슬의 은은한 장황이 남아있어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연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방으로 기어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살아줘서 고맙소. 칠성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희미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때 문지방에 놓여있던 구슬은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서서히 빛을 잃어가더니 마침내 평범하고 투명한 돌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구슬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구슬은 놀랍게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식구를 살렸구려. 백사가 주고 간 선물이오. 칠성은 구슬을 소중히 손수건에 싸서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안은 채 구슬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더 베풀며 살아야겠어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완전히 멈추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은 달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사람들은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하며 칠성네 집 마루에 걸터 앉아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박 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일은 처음 보네. 이 아이는 필시 큰 인물이 될 게야. 백사가 점지하고 지켜준 아이니 오죽하겠나. 사람들은 박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궂은 날씨에 제 일처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틈을 내어 마당 한 구석 백사가 사라진 쪽을 향해 정화수를 한 그릇 떠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달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사님,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빕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칠성의 땀 식은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쳤던 집은 이제 생명의 환희로 감고 가득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칠성을 도와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을 정돈해 주기로 약속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사랑까지 배웅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나르담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려 피곤함조차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 누우니 세상 그 어떤 대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머리맡에서 은은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 사람을 지켜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선비가 나타나 칠성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 곤란할 때 자네가 베푼 따뜻한 잠자리와 달걀 하나가 내 목숨을 구했네. 그 보답으로 천년을 묵혀 만든 여의주를 주고 가니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게. 선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칠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하여 칠성은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내와 아이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칠성네 집 지붕 위에는 까치들이 날라와 지저대며 경사를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칠성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미역을 가져오고 또 누구는 아기 기저귀감을 가져왔습니다. 어젯밤 그 난리통에 태어난 놈이라 아주 크게 될 놈이야. 사람들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백옥처럼 흰 피부에 눈망울이 또랑또랑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칠성은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칠성네 집 문턱이 닳도록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백사가 다녀가고 죽어가던 산모와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삽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달걀꾸러미나 쌀 한 뎃박씩을 들고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안방 문 쪽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속에는 백사가 주고 갔다는 그 신비한 구슬을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개 중에는 정말로 뱀이 구슬을 물고 왔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혹시나 많은 사람이 몰려 산모와 아이가 피곤해할까봐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며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처럼 마을의 경사를 시기하거나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팥죽 할멈이 있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에게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불길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너희들 그게 정말 좋은 일인 줄 아느냐. 뱀이란 본래 음흉하고 집요한 짐승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그 구슬을 주고 갔다는 건
나중에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표시일지도 몰라. 옛날 이야기에 보면 뱀이 아이를 키워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자는가. 할멈의 말은 순식간에 안악들의 가슴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점차 걱정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긴 뱀이 구슬을 준다는 게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안악들은 수군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은 금세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고 몸조리를 하던 연화마저 그 소리를 듣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그러는데 백사가 나중에 우리 아이를 해코지하러 올 거라고 해요. 그 구슬이 사실은 아이를 찜해 놓았다는 증표라는데 정말이면 어쩌지요? 차라리 그 구슬을 멀리 갖다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산후조리 중이라 마음이 약해진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칠성은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부인 그런 헛소문에 마음 쓰지 마시오. 내가 겪은 백사는 그런 요물이 아니었소. 비를 피해 들어왔을 때도 얌전했고 어젯밤에도 오로지 당신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소. 은혜를 아는 영물이니 절대 그럴 리 없소. 칠성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팥죽 할멈을 필두로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이 칠성네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걱정을 가장한 참견을 늘어놓으며 칠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아범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만 그 굿을 당장 땅에 묻거나 강물에 던져버리게. 집안에 요상한 물건을 두면 우환이 끊이지 않는 법이야. 팥죽 할멈은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뱀이 준 물건을 집에 모시고 있다니 제정신인가. 그러다가 마을 전체에 재앙이라도 내리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옆에 있던 김영감도 거들며 칠성을 나무랐습니다. 순식간에 칠성네 마당은 축하의 장이 아닌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고 칠성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살려준 은인의 선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슬은 제 아내와 아이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백사가 사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갔겠습니까? 독을 품은 뱀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백사 사이의 신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르는구먼. 요물은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피를 부를 거야. 팥죽 할멈은 막무가내로 칠성의 말을 자르며 구슬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방 안에서 박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사리 분별이 명확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서서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추태들인가. 남의 집 경사에 와서 악담을 퍼붓고 은인이 준 선물을 버리라니. 이것이 도리에 맞는 일인가. 박 노인의 호통에 왁자지껄하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팥죽 할멈도 박 노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웅껄거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마을을 위해서... 박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칠성 옆에 섰습니다. 자네 그 구슬을 한번 가져와 보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 주겠네. 칠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 노인의 지혜를 믿기에 방으로 들어가 구슬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하얀 비단 수건에 쌓인 구슬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칠성이 수건을 펼치자 구슬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은은하고 맑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을 찌르는 강렬함이 아니라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구슬을 받아들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손을 구슬 가까이에 대보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돌인데도 차갑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박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박 노인은 팥죽 할멈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할멈 자네 평소에 무릎이 쑤셔서 비 오는 날이면 꼼짝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리 와서 이 구슬에 손을 한번 대보게. 팥죽 할멈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이런 걸 만져서 뭐 하려고요? 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구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멈의 손이 구슬의 기운에 닿자마자 찌푸려져 있던 할멈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손끝이 찌릿찌릿하더니 쑤시던 무릎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마치 뜨끈한 아랫목에 지지는 것처럼 편안해지네. 할멈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 나도 한번 만져봅시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굿을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보게나. 이것은 요물이 준 흉물이 아니라 천년 묵은 백사가 돌을 닦아 얻은 여의주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약석일세. 삿된 기운은 사람을 해치고 병들게 하지만 이 구슬은 사람의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가. 어젯밤 산모가 살아난 것도 이 기운 덕분이었네.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 자신의 수행을 담은 귀한 보물을 내어주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의심하고 버리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 노인의 일침에 팥죽 할멈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뱀을 흉조라고 몰아세웠던 자신이 부끄러워진 탓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려. 칠성내 미안하네.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봐. 할멈은 멋쩍게 사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슬을 버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슬을 신물로 여기며 칠성에게 칭송을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칠성 자네가 덕을 많이 쌓아서 이런 복을 받는구먼. 그 구슬이 집에 있으면 잔병치레는 없겠어. 부럽네, 부러워.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진심이 통한 계지. 이제 이 구슬은 자네 집안의 갑오로 삼아 소중히 간직하게. 다만 재물을 탐하는 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고 함부로 내보이지는 말게나. 칠성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칠성내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갚으려는 듯 팔을 걷어붙이고 칠성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어젯밤 비바람에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에 고인 물기를 터주었으며 여자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산모를 위한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이고 손님들을 대접할 밥을 지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칠성네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일하던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헛간으로 가서 잘 말려둔 오동나무 판자를 가져왔습니다. 박 노인의 말씀대로 구슬을 안전하게 보관할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대패로 나무를 곱게 다듬고
정성을 다해 못질을 하여 작지만 단단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명주솜을 두툼하게 깔아 구슬이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자가 완성되자 칠성은 구슬을 조심스레 그 안에 안치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상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구슬의 영험함 때문인지 상자 전체에서 은은한 기품이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그 상자를 안방 깊숙한 곳, 조상님 위패를 모시는 곳, 옆에 정중하게 모셔두었습니다. 이제 구슬은 칠성네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그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칠성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소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록 사내 진미는 없었지만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이웃들이 십시일반 가져온 나물과 떡만으로도 상은 풍성했습니다. 팥죽 할멈도 언제 그랬냐는 듯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이 집 떡맛이 좋네 그려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사람들은 와아 웃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공포와 오늘 낮의 긴장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웃에 대한 고마움과 가장으로서의 벅찬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도 바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새근새근 잠든 아기가 있었고 머리맡에는 든든한 구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결에서도 백사가 집 주위를 빙 돌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사는 더 이상 무서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앞으로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내내 지켜줄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칠성 또한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달이 떠 있었지만 그 달빛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백사가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백사처럼 은혜를 알고 구슬처럼 맑고 빛나는 사람으로 키우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살게 칠성아범, 아이 무럭무럭 키우게, 덕담을 남기고 떠나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칠성은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대야를 떠다가 마루에 놓고 발을 씻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퉁퉁 부은 발이었지만 그 피로감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아이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전 냄새와 아내의 살냄새 그리고 구슬 상자에서 배어 나오는 듯한 맑은 향기가 어우러져 방 안은 그 어떤 꽃밭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이의 조망만한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베넷짓을 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칠성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봅시다. 하늘이 주신 기회, 그리고 백사가 준 선물이 부끄럽지 않게 말이오. 연하는 잠결에도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으음하고 콧소리를 내며 칠성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싹튼 평화는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칠성네 집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땅은 어느새 말끔하게 말라 있었고 감나무 잎사귀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는 감나무 아래 서서 백사가 처음 나타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백사를 외면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칠성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산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화답하듯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이제 칠성의 집에는 뱀에 대한 무성한 소문 대신 은혜 갚은 백사의 아름다운 전설만이 남아 대대로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칠성내를 걱정의 눈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받은 집이라며 부러워하고 자신들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고 계절은 다시 평온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칠성네 집 마당에는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의 볕이 내리쬐더니 다시금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백사가 다녀간 그 밤 이후로 칠성의 집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 알 수 없는 온기와 활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이 정성스레 모셔둔 구슬 상자에서는 밤이면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 방 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 덕분인지 연하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잔병치레 하나 없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고운 혈색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얼굴이 마치 새색시처럼 환해졌다며 그 구슬이 정말 신통방통한 보물임에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칠성 부부는 백사가 선물한 아이의 이름을 보옥이라 지었습니다. 백사가 주고 간 구슬처럼 맑고 귀하게 그리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옥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겪는다는 태열이나 배앓이 한 번 없이 젖을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오르고 잠을 자면 자는 대로 키가 쑥쑥 컸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었을 때 보옥이는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훤칠했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을 때면 마치 방 안에 꽃이 피어나는 듯 환해져서 보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마저 싹 씻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밭일하다가도 아이 생각만 하면 힘이 불끈 솟아올라지게 가득 짐을 지고도 날아갈 듯 가볍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집안뿐만 아니라 칠성이 농사짓는 논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다른 집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졌지만 유독 칠성의 논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물골을 보러 나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마치 칠성의 논을 찾아오는 것처럼 졸졸 흘러들어왔고 병충해조차 칠성의 밭은 피해가는 듯했습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자 칠성의 논에서는 황금보다 더 누런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에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굵고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사가 은혜를 갚아도 아주 톡톡히 갚는구먼.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야 하며 부러움 섞인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하늘이 준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를 풀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백사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웃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혼자 배부르면 체하는 법이니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칠성은 수확한 감을 바구니마다 담아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아이가 많은 집에 돌렸고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집에는 내년 농사에 쓸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팥죽 할멈은 칠성이 가져다준 쌀자루를 받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날 험담을 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는데도 이리 챙겨주니 자네는 정말 생불일세. 내 다시는 그 입방가를 찢지 않으리다. 칠성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는 구슬의 빛보다 더 밝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보기가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하고 사려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보기는 유난히 산과 들을 좋아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팽이치기나 제기차기에 열중할 때 보기는 혼자서 뒷산 언덕에 올라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다람쥐와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런 보기를 보며 산신령이 점지한 아이라 자연과 통하는 게 다르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 밭을 갈고 있는데 보기가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가을가에 다친 까치가 있어요. 날개를 다쳐서 못 날아가요. 칠성이 가보니 정말 어린 까치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까치를 구해주려 하자 보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까치를 조심스레 받아 안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칠성은 지난날 자신이 백사를 구해주었던 비 오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 역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타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호기의 정성 덕분에 까치는 며칠 뒤 건강하게 날아갔고 그 후로 칠성네 집 마당에는 아침마다 까치들이 날아와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연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흐뭇한 미소로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쌓은 덕이 아이에게로 이어지나 봐요. 보호기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연하의 말에 칠성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좋지만 그저 남을 해치지 않고 제 몫을 다하며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면 좋가오. 백사님도 그걸 바라지 않겠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보오기는 어느덧 10살이 훌쩍 넘은 듬직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지게를 대신 질 만큼 힘도 세졌고 서당 훈장님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글 읽는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기는 글 공부만 파고드는 샌님은 아니었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철이면 서책을 덮어두고 논으로 달려가 모를 심고 피를 뽑았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돌며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살피는 등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보호기를 보며 칠성네 아들은 마을의 보배야. 나중에 큰 관직에 오를 상이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안방 깊은 곳에서 집안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칠성네 집의 진짜 보물은 바로 보호기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추수를 모두 끝낸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뚜껑 위에서는 기름진 전이 지글지글 익어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발이 성성해진 박 노인이 상석에 앉아 칠성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칠성 아범자네가 그 백사를 만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구먼.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자네 집안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화목하니 참으로 보기 좋네. 박 노인의 덕담에 칠성은 공손하게 술잔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다 어르신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웃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 백사가 주고 간 구슬도 고맙지만 저는 이렇게 이웃들과 웃으며 사는 오늘이 더 큰 보물 같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술잔을 멈추고 쳐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마루 밑에서 스르르 기어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순간 놀라 웅성거렸지만 자세히 보니 그 구렁이는 하얀 비늘이 군데군데 섞인 마치 예전 백사의 자손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들을 공격할 기색 없이 유유히 마당을 지나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보호기가 조용히 일어나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보호기는 미소를 지으며 구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이 오셨나 봐요. 드시고 가세요. 보호기는 제사상에 올렸던 떡 한 조각을 떼어 구렁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는 보호기가 주는 떡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보호기의 발치에 잠시 머리를 비비고는 담장을 넘어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정말 영물이네 영물이야. 대를 이어 은혜를 갚고 인사를 하러 왔나 보네. 칠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비바람 속에서 맺은 작은 인연이 이토록 길고 깊은 끈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구렁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십시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정적과 함께 달빛만이 가득 찼습니다. 칠성과 연화 그리고 보기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했지만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호가 오늘 본 그 구렁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떡을 나누어 준 내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세상 만물은 다 제각기 영혼이 있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단다.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보호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굵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미물이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연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기가 흐르는 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전히 맑고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구슬을 보호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생명을 구해준 백사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이 구슬의 진짜 힘은 빛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남을 도우러 온 그 마음에 있단다. 너도 이 구슬처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힘든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보호기는 두 손으로 구슬을 소중히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구슬의 따스한 기운이 소년의 가슴으로 스며들어 마치 새로운 다짐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네 집 굴뚝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호기는 책보를 메고 서당으로 향했고 칠성은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갔으며 연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을의 발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고 칠성내 열린 대문 사이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의 선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착한 마음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마을은 오래도록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보기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고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고향의 부모님과 백사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가뭄이나 홍수가 들 때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마다 백사의 구슬을 품은 분이라 지혜가 남다르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칠성과 연하는 천수를 누리며 아들의 효도를 받고 평온하게 살다가 어느 맑고 따뜻한 봄날 잠자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백사가 주고 간 구슬은 가문의 보물로 전해지며 자손들에게 겸손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비 오는 날 찾아온 작은 뱀, 한 마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준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네 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등불이 되어 우리의 어두운 밤길을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백사의 구슬처럼 맑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고 편안한 안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바람이 자고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만 사각거립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무는 이 평화로운 밤, 걱정일랑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디 깊고 달콤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